자, 선생님이랑 한번 주기율표를 복습을 해볼 겁니다. 자, 우리가 크게 주기율표는 우선 이제 현대 주기율표를 현재는 사용을 하고 있고요. 족과 주기로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자, 족은 총 18개로 구성이 되어 있었어. 자, 1족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자, 1족, 2족, 13족, 14족, 15족, 16족, 17족, 18족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같은 족인 원소들은 같은 세로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됐었지. 그래서 같은 족인 애들은 같은 세로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같은 족인 원소들은 무엇이 동일하냐면 원자과 전자라고 하는 값이 동일했습니다. 자, 원자과 전자의 정의가 어떻게 될까? 자, 원자과 전자의 정의는 가장 바깥 전자 껍질에 있으면서 전자 껍질에 존재를 하면서 동시에 화학 결합에 참여하는 전자였습니다. 참여하는 전자. 자, 그래서 1족 같은 경우에는 원자과 전자가 1개, 2족은 2개, 13족은 3개, 14족 4개 이런 식으로 1의 자리 숫자를 쫓아간다 라고 했었죠. 5, 6, 7. 자, 근데 18족 같은 경우에 조금 특이했었어. 자, 18족은 바깥 껍질, 가장 바깥 껍질에 전자는 존재를 하지만 자, 이 전자들이 화학 결합에 참여하진 않았었지. 그래서 얘는 원자과 전자가 0개다 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했었습니다. 그쵸? 자, 18족은 화학 결합에 전혀 참여를 하지 않는다. 다른 말로 옆에 있는 원소랑 무언가 이렇게 뽁닥뽁닥 이렇게 결합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얻은 별명이 하나 있었는데요. 자, 18족 같은 경우에는 비활성 기체다, 기체족이다 라고 하는 별명도 갖고 있었고요. 결합을 안 하기 때문에 원자가 혼자 돌아다닌다 라고 해서 우리가 단수, 복수 이렇게 나눌 때 단, 원자, 분자라고도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 요렇게 이제 별명을 가진 족들이 몇 가지가 더 있는데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요 17족이었죠. 자, 17족은요. 할로젠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족 같은 경우에는요. 자, 수소를 제외하고 알칼리 금속이라고 하는 별명을 갖고 있었죠. 자,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거. 수소를 제외하고 였습니다. 자, 수소를 제외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했어요. 실제로 함정에도 굉장히 많이 나온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1족 같은 경우에는 수소를 제외한 나머지 원소들이 알칼리 금속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친구들이 궁금한 게 하나 생길 거야. 선생님, 2에서 갑자기 왜 13족이 됐죠? 3에서부터 12족은 존재를 안 하나요? 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가 고등학교 범위에선 배우지 않지만 자, 3에서부터 12족도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전이금속이라고 했었어요. 아셨죠? 자, 그래서 우선은 이렇게 이제 특징들이 있다라는 거 볼 수 있겠고요. 자, 이번에는 아까 이야기한 요 전자 껍질이 무엇일까라는 걸 체크하기 위해서요. 주기를 한번 확인해 볼 겁니다. 자, 1주기, 자, 2주기, 3주기, 4주기까지 배울 겁니다. 자, 나머지 5에서부터 7주기 같은 경우에는요. 존재는 하지만 우리가 고등범위에서 배우진 않을 거라서요. 우리는 우선 4주기, 원자번호 20번까지만 암기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 친구들 대부분 그동안에는 수헬리베 붕탄질산 플레 이렇게 해서 원자번호 순서대로만 암기를 했었을 거야. 자, 이제 선생님이랑은
원자 번호 순서뿐만 아니라 세로줄로 외우는 연습도 해볼 겁니다. 자, 우리 친구들이 앞으로 이제 고등학교 문제를 풀다 보면요. 가로줄보다는 세로줄이 훨씬 쓰임새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자, 가로줄로 외운 친구들은 자, 세로줄로도 충분히 외울 수 있어야 된다라고 보시면서요. 자, 봅시다. 주기를 조금 더 설명을 해줘야 되겠네요. 자, 주기 같은 경우에는 같은 가로줄입니다. 가로줄. 그래서 일주기인 원소들은 다 전자껍질 수가 1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자껍질 수랑 관련이 있고 1주기는 1개, 2주기 2개, 3주기 3개, 4주기 4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원소들을 한번 나열을 해봅시다. 1쪽에 수소, 그리고 리튬, 나트륨, 칼륨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고요. 자, 2족 같은 경우에는 베릴륨, 마그네슘, 칼슘이다. 그래서 1수리나칼, 2배마칼 이런 식으로 앞 글자 따서 외우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자, 13족은 붕소 알루미늄이 되겠고요. 자, 14족은 탄소 규소, 15족은 질소인, 16족은 산소황. 자, 17족 같은 경우에는 할로젠이라고 해서 플루린, 염소, 브로민, 아이오딘 이렇게 암기를 하셔야 되겠는데요. 자, 이 17쪽이 원소가, 그러니까 17쪽 원소들이 시험에도 굉장히 잘 나오는데 이 순서가 되게 헷갈립니다. 그래서 이 순서를 외우는 방법을 선생님이 살짝 힌트를 드릴 겁니다. 그래서 17쪽 같은 경우에는 앞글자를 따시면요. 플루오린이고요. 얘는 염소고요. 얘는 브로민, 얘는 아이오딘입니다. 자, 얘를 외우는 방법. 풀 먹는 염소가 부러워 아잉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부러워아잉 이렇게. 자, 여러분 손발이 오그라드는 걸 제가 저 카메라 너머로 벌써 보고 있습니다. 자, 손발이 오그라들긴 하지만 여러분 시험장 갈 때 할로젠 하면 풀 먹는 염소가 부러워 아잉 요거 기억하시면 절대 안 틀릴 테니까 요거 꼭 기억하시길 바라고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우리 18쪽 헬륨, 네온, 아르곤까지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자, 요렇게 가겠고 그래서 우리가 리나칼, 지금 리나칼 같은 경우 알칼리 금속. 자, 배마칼슘은요 알칼리 토금속이에요. 그래서 그냥 가볍게만 알아두시면 되겠고 알루미늄은 토금속이라고 하는 입니다. 그래서 요렇게 기준을 잡으시면요. 짜잔. 자, 주기율표에서 주기율표의 왼쪽과 가운데 부분 같은 경우에는 금속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금속. 자, 그래서 지금 선생님 가운데 부분도 금속이요? 이러면 여기도 전이 금속이었었죠. 그래서 자, 왼쪽 부분과 가운데 부분은 전부 다 이제 대부분 이제 금속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겠고요. 자, 나머지 부분 중에서 2가지 원소는 좀 기억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2가지가 누구냐? 붕소와 규소입니다. 자, 이 2가지는요. 준금속이라고 하는 애예요. 그래서 사실 규소를 영어로 실리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실리콘, 규소 같은 경우엔 반도체의 원료가 되는데요. 자, 어디선가 이제 들어본 기억을 막 이렇게 되살려보면 미국에 반도체 공장 모여있는 곳을 실리콘밸리라는 표현을 써요. 자, 실리콘밸리가 실리콘 마을, 규소 마을이라는 뜻인 건데 자, 규소 같은 경우에 영어로 이제 실리콘이다. 그거까지도 함께 기억을 좀 해두시면서 준금속 외우기가 또 굉장히 헷갈린단 말이야. 그래서 앞 글자를 따셔서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잊을 수가 없겠지요? 네. 이런 말은 쓰면 안 되지만 자, 우리 친구들은 과학 공부를 위해서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이 준금속도 사실은 문제에 굉장히 자주 출제되는 원소예요. 왜 그러냐면 금속도 아니고 비금속도 아닙니다. 자, 선생님 때는 사실 비금속으로 배웠어요. 근데 비금속 치고는 너무 금속의 성질이 많다라고 해서 우리 친구들의 교육 과정에서는 자, 준금속이라고 하는 용어로 배우고 시험에도 자주 출제가 되니까 꼭 기억을 해두시길 바랍니다. 비읍, 시옷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나머지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자, 주기율표의 오른쪽 부분이 되겠는데요. 자,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아까랑 다르게 비금속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그려보죠. 자, 그리고 이 수소도 비금속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친구들 이 부분들은 꼼꼼하게 체크를 해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자, 아까 우리가 배운 수소 같은 경우에는 어디에 있다? 수소는 여기 있다. 아까 우리가 배운 탄소죠. 자, 탄소 같은 경우에는 탄소는 2주기 14족이다 라는 거 꼭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14족은 원자과 전자수가 4개이다 까지도 함께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보너스로 우리 친구들 화학결합도 배웠죠. 자, 화학결합을 할 때 주로 이제 각각의 족들마다 잘 만드는 이온 전하가 있는데 그 이온 전하까지 살짝 이야기를 해드리면요. 1족 같은 경우에는 주로 플러스 1가. 자, 2족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 2가. 13족은 3 플러스. 자, 14족은 그때그때 달라요. 자, 15족은 3 마이너스. 16족 2 마이너스. 자, 17쪽은 마이너스 1가 이온이 만들어지겠습니다. 자, 그 이유 같은 경우에는 옥텟 규칙이라고 하는 것과 관련이 있겠고요. 자, 옥텟 규칙 같은 경우에는 옥텟 이렇게 사용을 하는데 자, 가장 바깥 전자 껍질에 8개 전자가 채워지면 안정화가 되는 규칙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요 18쪽 원소들이 굉장히 안정적이었던 이유가 요 옥텟 규칙이랑 조금 관련이 있었어요. 자, 그래서 요 18쪽 원소처럼 되려면 1쪽 원소는 전자 1개를 잃거나 7개를 얻어야만 되는데 7개를 얻기에는 너무 힘들겠죠. 그래서 보통은 1개를 잃는 방향으로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2족 같은 경우에는요. 마찬가지입니다. 자, 전자를 2개를 잃거나 6개를 얻어야 하는데요. 자, 2개를 잃는 게 6개를 얻는 것보다는 조금 더 수월하기 때문에 자, 2족 원소들은 주로 2 플러스 이온이 되려고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13족도 마찬가지. 자, 14족은 그때그때 달라요. 자, 15족서부터 말이 좀 달라집니다. 내가 이미 5개를 갖고 있죠. 그래서 5개를 잃는 거, 버리는 것보다는 3개를 얻는 것이 조금 더 수월하기 때문에 전자 3개를 얻어서 자, 3 마이너스, 3 마이너스 이온이 되려고 하고요. 16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16족은 2 마이너스 이온이 되려고 하고 17족은 1개만 얻으면 18족처럼 될 수 있어서 마이너스 1가 이온이 되려고 한다까지도 함께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자, 주기율표에서 특히 헷갈리는 부분은 칼륨이랑 칼슘 순서인데요. 자, 요것도 선생님이 쉽게 외울 수 있는 꿀팁을 하나 방출을 또 해주면 자, 1족 같은 경우에는 칼륨, 리을로 끝나고요. 자, 2족 같은 경우에는 칼슘, 시옷으로 끝납니다. 가나다 순서다라고 기억해 두시면 편해요. 가나다라 마바사입니다.
자, 이 외에도 사실은 화학결합에 관련된 것이나 뭐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선생님이 좀 방출해 줄 수 있는 꿀팁들이 있는데 우선은 오늘은 여기까지만 살짝 선생님이랑 같이 공부를 해보고 자, 추후에 선생님이 막 문제를 풀면서 필요한 내용들이 있으면 추가로 설명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요 선생님이 정리해준 부분을요 우리 친구들도 한번 다시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제가 정리해드린 요 주기율표가 굉장히 유용하다. 시험 때 정말 큰 도움이 됐다라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도 자, 선생님이 그릴 수 있을 정도로 하얀 색깔 백지에다가 A4 용지에다가 선생님처럼 전부 다 내용을 쓸 수 있을 정도가 되면 1등급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언제든지 우리 친구들이 관련해서도 궁금한 점이 있으면 뭐 이메일이라든지 해서 뭐 댓글로 남겨주셔도 되겠고요. 뭐 오프라인으로 직접 찾아온 친구도 있었어요. 자, 이렇게 함께 해주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